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30억까지 예상이 되다가 이제 50억으로 완화가 됐는데, 확실히 좀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무회의가 있는 5일날 좀 결정이 안 나면은 이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주말 내에 기대감 실리고 있다가 드디어 3거래일 정도 남기고서 뚫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연도에는 크게 막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11월부터 해가지고 매물 출회가 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11월부터 나온 매물이 이제 12월까지 이어졌는데, 한 10억에 맞춰서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한 40억 어치 정도, 슈퍼개미들 분들이 40억 어치 정도는 지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겁니다. 이 40억 정도의 매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 나머지 다른 슈퍼개미들이 50억 한도에 맞춰서 이 50억 플러스 알파, 이 알파 되는 물량을 이제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요거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올라가다가 쿵 하고 눌렸거든요. 이게 아마 이거 50억 기준 나오니까 이제 슈퍼개미들이 붙는 개미들도 있을 거고 또 던지는 개미들도 있겠죠. 요거 시세 안 주려고 그냥 먼저 차익 실현한 것 같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이거 빠졌을 때 되게 의아했거든요, 사람들이요. 이거 왜 의아했을까요? 애초에 우리 시장은 개파락했다가 반등했어요. 이거 왜 반등했을까요? 요거 나오면은 물량 던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힘으로 외국인 기관이 어제도 순매수, 특히 선물을 1.6조나 매수하면서 초강세 보였거든요,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띄워놓은 시장을 한 번 더 띄운 다음에 좋은 비싼 가격에서 물량을 넘기는 작업이 오늘 일어났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단 그냥 수급 논리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이제는 26일까지 3거래일 남았습니다. 요거 지나면은 양도세 이벤트는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급이 완전히 봉인 해제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는 내년 1월 2일부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연휴가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4일 동안 휴장이기 때문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무리 27일날, 28일날 요 수급이 완화가 된다고 해도 매수가 적극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월 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6거래일만 버티면은 요때부터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도 이제 들어오고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고, 오늘은 어제 이야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미국 시장에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2시까지 보고 잤거든요. 2시까지 봤는데 그냥 무난하길래 야 이거 미국이 이렇게 센가? 제가 일어나서 봤더니 마이너스 1.5%. 두두둑 빠져서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오는 거는 이유는 다 갖다 붙이는 거고, 차익 실현 물량. 야 이건 제가 거의 뭐 AI 알파고가 나왔죠.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면 우리 시장이랑 괴리를 맞추는 작업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쿵쿵쿵 눌렸는데 딱히 악재 없었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으로. 나중에 와서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유를 붙이는데 그건 그냥 이유 붙인 게 너무 티났고 그렇게 보기 힘든 거고요. 어제 썸네일이잖아요. 반도체 바이오가 저항 구간 임박했다. 이거 기준이 뭐였죠? 미국 시장 기준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바이오 ETF 마이너스 4.5%,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4%, 테슬라도 마이너스 한 4%. 이게 전반적으로 좀 꽤나 세게 주도 업종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거 주도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더 갈 자리가 있다고 했던 것만큼 바이오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종합지수 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리고 반도체가 좀 제 예상 외로는 오늘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국이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짱짱해. 제가 반도체 어제 무슨 표현했냐면은 물량을 넘기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바이오는 저항 구간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제가 얘기 드린 뷰가 이제 나오고 있다. 미국도 저항 구간이고 노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떴기 때문에 제가 풀 모니터링 했는데, 정말로 이 영상을 꼭꼭 잘 씹어 드시면은 시장 대응이 매우 원활해지실 것 같다. 제 영상 보시라고 강조 드린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콘텐츠 업로드하고 이렇게까지 남겨드린 게 처음이라는 거. 그 정도로 여기에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늘 발생했다. 근데 오늘 발생할 거 알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림 이런 거.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이 뭐 올라왔다가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지붕 만들 거라고 했어요. 지붕 만들었다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 눌릴 땐 같이 눌릴 거고, 이렇게 흔드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미국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 여기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요. 그럼 우리 시장이 이렇게 요거 눌릴 때 우리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눌려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올라갑니다. 쉽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치고 올라가. 수급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중간에 또 살짝 눌리겠죠? 그럼 우리 시장은 살짝 눌려. 또 미국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고점을 못 넘기지만 우리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랠리를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요런 괴리를 맞추는 작업, 요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와중에
제가 아까 전에 강조 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수급이 풀리고 이제 이날부터 좋아질 건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경계감이 있는 날이다. 이때는 수급 봉쇄가 돼 있다. 여기까지는 족쇄가 채워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족쇄가 풀리는 위치.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1월이다. 요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일단은 저렇게 수급 요인이 풀려야지 이 다음 주도 업종이 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반도체 물량을 넘겨서 현금 마련해가지고 뭐 바이오도 한번 담타 들어가고 이제 여기 즉 2차 전지를 매집하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연초가 되면 2차 전지가 다시 힘쓰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얘네 셋이서 뭐가 뭐 끝났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랐다 내려온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기다렸다가 올라갔다가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 장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인데 보면은 간밤에 위증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유를 붙이기는 힘들고 그냥 이제 제가 미국이 좀 얻어맞을 구간이에요. 요거를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시그널이 많이 잡혀가지고 S&P에서는 노란 시그널, 나스닥에서는 보라 시그널. 그래가지고 요런 게 지금 누적이 되면은 특히 나스닥에서 보라 시그널 두 개, 오늘까지 세 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과도한 탐욕 단계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와가지고 8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82p나 85p 요 정도 가면 제가 현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였죠? SQQQ 요거 숏 ETF까지도 매매 고려하고 싶다. 이 82에서 85포인트 가면. 근데 여기까지 갔으면 진짜 시장이 급락세로 빠질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80포인트 갔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정이 나름 그냥 예쁘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아직도 탐욕이에요.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빠지면 이게 급격하게 빠질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빠진다기보다는 좀 더 물량 넘기는 시간을 미국도 좀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는 날부터 제가 이거 지표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좀 우리 핵심으로 보고 요 시그널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AI 반도체 테마, 로봇, 바이오 요런 거 눌리는 거 우리 생각해 볼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강세를 보였지만 얘네가 이제는 언제고 한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오늘 알테오젠 상승에 따른 플랫폼 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그렇지 바이오 자체도 엄청 세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뭐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이오, 반도체,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제가 주도 업종으로 뽑는 세 업종이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만약에 버텨줬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나 마이크론 뭐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 이런 거 봤을 때 한 개 업종을 제가 두 개 업종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세 개가 동시에 빠져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딱히 뭐 특출나게 오른 섹터가 없었던 것 뿐이다. 아마 또 오늘 시장에서는 아침에 제가 이거 대주주장세 완화 정책 발표로 미국 시장이 1.5% 빠졌지만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개파락 빠졌지만 반등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랑은 조금은 달랐던 게 외국인 기관이 정말 얌시럽게 단타적으로 물량을 집어 던지면서 그냥 야 니네가 비싸게 물량 받아가라 하면서 미리 땡긴 거다. 그래가지고 수급적으로는 뭐 그냥 2차 자차 뭐 따지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랠리 속에서 조정 흐름이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랠리 속의 조정이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결국 큰 방향은 우리가 이 미국 시장과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갈 것이다. 한 요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은 우리 시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괴리, 요거를 맞추는 작업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릴 것이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키높이 맞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매크로 지표도 크게 이상 없습니다. 원달러도 어제에 비해서 이상 없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빠졌어요. 101포인트 전혀 부담 없는 구간. 또 빅스도 15포인트까지 올랐지만 뭐 한 20포인트 이상 안 올라가면 전혀 걱정할 거 없겠죠. 그리고 니케이가 조금 쉬는 모습이었는데 대만은 그래도 강세 버티는 모습. 뭐 비트코인도 이상 없고 유가도 안정적이잖아요. 유가가 오히려 빠졌으면 더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냥 저거 차익 실현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브리핑에서 달아드린 건데 뭐 그냥 다음 주도 업종 이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2차 전지 쪽으로 밑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급 잘 못 느끼실 텐데 처음에 반등할 때 이거 개파락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 보더니 여기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시 알테오진이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훈풍을 보이고 반도체도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밀리긴 밀렸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밑작업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할 24년 초에 꼭 포트에 있어야 할 섹터라는 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소외될 수 있다는 거. 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 어제 제가 2차전지 업종도 다 골라드렸어요. 뭐 장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올라온 소재주, 그 2차전지 테마 섹터 이런 거 시장 오를 때는 이쪽이 좋을 것이고 내려올 때는 이런 테마가 부각될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런 괴리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이게 어제 얘기 드린 겁니다. 어제 딱 두 가지 그러니까 20일이죠. 12월 20일 시장이 빠지기 전에
그저께 화요일날 브리핑이 남겼습니다. 뭘 얘기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 종목들이 우상향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우상향을 한 종목도 있고 이제 오늘부터는 기다가 이제 말썽 부리는 종목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계좌에서는 문제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상인데 이런 급작스럽게 올라온 놈들 말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놈들이 있는데 너무 상승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이 상승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거 생각해야 된다. 요런 구간에서 시그널이 잡히면은 이때는 우리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트레이딩. 일부 트레이딩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HLB도 부분 매도하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가지고 있는 거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1번의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인 거고 다만 시그널이 안 뜨거나 미리 물량을 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조정 큰 조정 말고 얕은 조정 후에 올라가고 얕은 조정 후에 계속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엔 뭐죠? 두 번째 조정은 나온다. 조정은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야 더 길게 우상향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조정 나오기 전에 올라갈 때 조정은 나옵니다. 요거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조정은 나온다는 거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가는 중에 요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우상향하는 종목이 뭐 하루 쿡 빠지고 이틀 쿡 빠지고 이런다고 이게 과연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종목이 망가지는 것인가 이걸 면밀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제가 얘기 드린 애경케미컬 이거 잘 갔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조정 나올 것 같다고. 시그널이 각종 다 떴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 구간 주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하겠다고. 왜? 대안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얘가 지금 올라온 동안 원래 살려고 했던 종목 지금 어제 매수한 종목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밀릴 때 얘가 나중에 혹시라도 급락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 안 오른 게 없으니까 시장 지수 오른 동안 그런 식으로 키높이 맞추는 작업 좋은 종목임에도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런 걸로 세팅해 놓으면 시장에서 조금 쉬는 시장 자체가 쉬면서 눌려도 덜 눌린다. 올라갈 때 또 주도 업종으로 다시 변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도 어제 좀 전체적인 얘기 드렸는데 이런 일면의 대응들을 여러분이 꼭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 시한부라고 있습니다. 무슨 시한부? 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정도 리밋을 걸자고 했죠. 이때까지 안 움직이면 이거 종목 교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시간을 부여한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포트가 정말 괜찮다. 걱정거리를 많이 내려놨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하게 좀 수익을 이제 즐기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이오가 오르던 2차 전지가 오르던 아니면 뭐 개별주로 오르던 지금 뭐 굉장히 재밌는 장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우상향할 때 우상향해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 시한부 걸었던 놈들이 확 움직여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진하게 됐거든요. 그래놓고 대주주장에서 발표 나오니까 확 밀려. 근데 이때 40억어치 10억에 맞춘 그런 물량들 외국인 기관 던지는 거 물량 받아줘야지 받아주고 슈퍼개미들 그리고 이제 들어올 물량들 또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회피 물량이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3거래일 남았으니까 이제 50억 넘는 물량은 또 이 장후반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빠지고 있을 때는 굳이 급하게 팔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즉 50억을 기준으로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후반에 던지기 시작했다. 3거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 10억이나 30억에 맞춘 물량들이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 기관, 단기간 차익하는 물량. 그래서 이게 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외국인은 죽죽. 이거 뭐라 그랬죠? 지금 밑밥 깔고 있다고. 어느 거? 다음 주도 업종에. 요걸 여러분이 꼭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에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나. 그리고 0.5% 빠졌는데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어느 특정 섹터가 좀 오늘 강세해 보이는 흐름을 보였구나. 코스피도, 코스닥도 0.4% 올랐는데 500개 상승을 안 하고 1000개나 빠졌습니다. 이 비율적으로 0.4% 빠졌는데 1000개 하락했다는 거는 시총 상위주 무언가가 수급을 빨아먹었구나. 그걸 보는 게 기타 서비스가 6%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드렸는데 이 기타 서비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알테오젠, 메지온, 뭐 HLB 제약. 그러니까 오늘 기타 서비스 쪽으로 강세 보인 게 맞는 거예요. 알테오젠 오니까 플랫폼 바이오가 좀 강세 보였죠. 그러면서 바이오 일부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이렇게 하락폭을 조금 방어를 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별주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지금 세팅을 결국에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그나마 의료 미용기기주 오늘 의료 미용기기주도 괜찮았어요. 제가 의료 미용기기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DR텍이 좀 오버해가지고 눌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주도 업종 제가 골라드린 쪽에서 놀면은 그게 좀 시장 대응하는데 어려울 거 없을 것이다. 콕콕 집어드렸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요렇게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뚫었어요. 와, 초강세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오가는 것 같죠? 대표님이랑 이제 뭔가 딜이 좀 다 돼가나요? 머크랑 뭔가 딜이 돼가지 않나? 근데 이건 제가 목표가를 그냥 대놓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 대표님 지분 매각할 때 기준이 1조에서 한 1.3조 요 정도로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가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한 1.3조라고 하면은 저는 알테오젠 이제 남은 물량 우리 베타제 분들에게 30%에서 많게는 50% 남은 분들이 꽤나 계신데 12에서 13만 원. 요 정도면 저는 그냥 적절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른 종목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 오늘 외국인이 뭐 400억 정도 미친 듯이 붙었는데 아마도 뭔가 머크랑 좀 일이 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각 수렴해가지고 잘 치고 올라와줬다. 와, 그럼 굉장히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여러분이 그 누구도 물린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시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만 보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오르면은 통상 셀트리온이나 HLB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시세를 내는데도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전혀 뱉어낸 게 없죠. 오히려 셀트리온 버텨서 올렸거든요. 오늘 고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쉬다가 다시 가도 두 번째 오른 셀트리온이 버텨서 기다려. 세 번째 오른 HLB도 야 나도 안 죽어 버텨. 그럼 알테오젠이 자리를 먼저 잡아줬어요.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이든 HLB든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알테오젠이 안 무너지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HLB를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다만 보라색 시그널을 떴습니다. 아직 제가 기대하는 건 다이아 시그널 좀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 기대하는데 요거 뜰 때까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만 털렸거든요. 계속. 이거 HLB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 열심히 털려요. 이게 지금 시장이 뭐 나스닥이 밀려가지고 눌렸어요. 알테오젠이 올라가서 눌릴 것 같아요. 각종 이유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겠죠. 별의별 이유들이 다 녹아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얼마였죠? 요날 VI 가격 48,850원 여기에서 10%만 매도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끝까지 가져간다. 아직은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내외 환경과 업종 내 환경과 수급 논리 그리고 가격 대응 시그널 대응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는 거. 눌리면은 뭐 더 사면 되고 눌려도 다시 올라오겠죠. 이게 주급장이 아니라는 걸 알테오진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HB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초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그널 대응을 좀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HB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HLB가 한 0.6% 올랐거든요. 근데 HLB 제약이 이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HLB 어제 이거 차익 실현해가지고 팔면은 요 키높이가 안 맞으니까 딱 콕 집어서 HLB 제약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키높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HLB 제약이 움직였지. 키 맞추기를 하러. 요런 거를 이제 키 맞추기 업종 내 같은 그룹주 내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HLB 좀 비싸가지고 팔았다. 그럼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요런 애들 가지고 한번 HLB 리스크를 감당해 볼 수 있겠죠? HLB가 좀 요쯤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의 고점과 비교해 봅니다. 같은 라인에 그어봐요. 여기서도 고점 위치, 고점 위치. 근데 HLB는 여기까지 왔는데 HLB 제약은 여기 있어요. 즉 이것도 괴리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 HLB가 조금 더 쉬는 흐름을 보인다. 좀 더 조정 나올 때는 못 가겠지만 조정 나왔다가 버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후발적으로 HLB 제약이나 HLB 그룹주가 제가 HLB 어제 막 얘기하면서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바나지, 이노베이션, 글로벌 등등등 막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좀 따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테라퓨틱스랑 오늘 HLB 제약이 좀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HLB가 버텨주면 그룹주 자체도 이슈성으로더라도 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는 지금은 좀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물량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왜냐면 지금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HLB는 버틸지언정 얘가 버틸지는 물음표다라는 거. HLB는 버틸 것 같거든요. 본준.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HLB 못 줄였으니까 얘를 못 줄이잖아요. 지금요. 제가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HLB 제약 같은 거 샀던 걸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세팅을 하는 거죠. 뻔하죠? 다음 주도 중. 그때 업종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오르니까 2번 모저 레고캠 그리고 이제 드디어 ABL이 레고캠보다도 더 세게 올랐다. 같은 4%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레고캠을 위해서 박스 만들고 기다리는 흐름. 근데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만들었고 ABL이 추세를 만들면서 오늘 고가 갱신을 하면서 뚫었다. 그러면 레오캠보다는 ABL이 확실히 좀 유리하겠네요.
우리 베타제분들이 요날 매매를 했습니다. 요날 19,800원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데 이거 그냥 서비스로 돌렸는데도 이제 너무 편하죠. 200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 탁 튕기고 21,800원. 근데도 더 갈 것 같아요. 수급이 미쳤잖아요. 요런 것까지 한번 제가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들 3천당 바이오, 에스페스 이런 거 좋죠. 그리고 다른 애들 안 올랐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오랜만에 박스 한번 뜨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얘도 JP모건 헬스캠 플러스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모멘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 보로노믹스 AI 플랫폼이죠. 얘도 플랫폼이니까는 야 나도 플랫폼이야 라고 하면서 형님 저도 데리고 가요. 한번 붙어본 거고. 다만 얘는 물량서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기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바이오 간다고 해서 뚫어도 다시 좀 내려오지 않을까. 막 미친 듯이 간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막 데이터가 지금 막 가시성 있게 나오거나 라이센스 아웃이 이어지는 게 없거든요. GI 이노베이션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뭐 찝어드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뷰노 같은 애들 한번 움직였거든요. 이게 조금인 것 같아도 나름 한 8% 움직여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힘이 부족해. 유닛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AI 진단 쪽 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 물량이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나마 찍어놓은 신테카 바이오 요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좀 제가 좀 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던데 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습니다. 뭐 팩트론 이런 거 이렇게 좀 다시 박스권 이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치료 쪽에서 GC셀이 좀 쉬는 모습 보였습니다. GC셀이 쉬다 보니까 뭐 큐리언트라던가 ST큐브 그동안에 조금 움직였던 애들이 쉬었고, 박셀 바이오, 에클론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좀 움직여줬죠. 뭐 큐리옥스 그리고 큐로셀 이런 거. 근데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좀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좀 안 보는 편입니다. 뭐 보유수 이런 것도 걸렸고 이래저래 좀 수급 논리적으로 건드리기 싫거든요. 뭐 태고사이언스, 티움바 이런 애 다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 쪽이 지금 굉장히 괜찮고, NKMX가 사실은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면은 원래 GC셀이랑 NKMX가 이 세포 치료제 3대장 중에 2개예요. 뭐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건들 수 있잖아요. 얘네가 3대장인데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원래 GC셀 갈 모멘텀 사실 없습니다. 얘가 뭐 지금 재료 나올 것도 없고 이런데 간 이유가 하바이오가 움직이는데 NKMX가 못 가요. 원래 얘가 좀 이미 진작에 이런 데서 갔어야 되는데 갈 자리에서 못 가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지를 보면 이거 싹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무중이 진행이 되면은 이 물량 소화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요거 진행되는 동안에 바이오는 여러분 무슨 개념이죠? 바이오에는 두 가지의 미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절하면 뭐 유상증자, 시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 바이오에서 제일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무증입니다. 이 무증이 진행되면 여러분 통상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같이 바이오가 업종 자체가 좋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이걸 굳이 무증을 진행해 버리면은 바이오의 핵심은 뭐죠? 바로 꿈입니다. 기대감. 이 무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업종 따라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 자체의 대박 재료는 회사 입장에서 내진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력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NKMX 브리핑은 제가 잠깐 뭐 라이브 때도 드리긴 했는데, 무중이 나오고 무중 물량이 소화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얘가 개별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벌써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3, 4월은 돼야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아마 NKMX 자체 미친 재료는 나올까? 글쎄 싶은 거죠. 그런데 24년 상반기 우리 시장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24년 초반에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이 4월달에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때까지 지금 손가락 빨고서 이거 기다린다? 이거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이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글쎄요. 그리고 무상증자전에 땡겨요? 그래도 무상증자 맞자마자 윗꼬리 달고서 다시 뒤지러 갈 겁니다. 마치 루니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바로 보로노이. 얘가 유무상증자하면서 제가 권리랑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랬죠? 뒤져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 유무상증자 상장한다면 뭐라 그랬죠? 물량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 나온 다음에 뭔가 재료 나온 거 제대로 된 거 나온 거 있나요? 재료가 나왔다고 해도 잔잔바리 재료 나왔을 때 엄청나게 뭐 시세 났나요? 그게 안 된다고. 왜? 물량 소화해야 돼. 결국에는 뭔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때다 하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거 때리는 거라고요. 이런 눈이 이런 애들 같이. 이런 거 제약바이오나 이런 바이오가 묻은 애들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런 거 진행할 때는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자금 조달과 그리고 무증 이런 거, 주식 숫자 늘어나는 이런 이벤트, 이런 거 꼭 두 가지 핵심 여러분 지켜가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물론 뭐 이걸 역행해가지고 막 미친 재료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HLB도 무상증자 요때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한 서너 달 쉬었잖아요. 이렇게. 서너 달 쉬고 그제서야 가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진도 저거 했어요. 무상증자. 근데 무상증자 하고 나서 이거 바닥권에서 공매도 대응한다고 했는데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물량 소화 결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요거를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거 알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요거 아마 얘기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늘바이오 파마. 오늘 제가 베타제 분들에게 이거 눌릴 수가 있는데 쫄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눌려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다다다닥 당겨 올리죠. 요거 그 눌린 재료 자체가 데이터가 좋은데 재료 소멸성으로 이뮨 오반트가 눌렸었거든요. 재료는 오히려 50%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 좋다고 했어요. 그 재료 소멸로 눌렸다. 근데 하늘 바이퍼면은 그거 이외에 별개의 재료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말아 올릴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편하게 좀 잘 가지고 있다. 이걸 들고 있는데도 편하게 갖고 있냐? 또 재료의 호악재에 대한 무게감, 이걸 또 판단하는 게 실력 아닐까요? 자, 그리고 매지온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린다고 그러고 약간 깜빡했는데, 얘를 제가 지금 HLB 다음에 4번으로 찍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어제 좀 시세 나고서 큰 급등을 못 만들고 있는데 저항 구간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4만원 전입니다. 4만원부터 지금 구간. 여기 매물대가 살짝 진하게 거래량 동반돼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요 물량 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흔들다가 그 다음에 뚫으면 진짜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걸리는 자리 블루라인 터치 했잖아요. 블루라인도 터치를 했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냐면 추세를 돌리고 있잖아요. 추세를. 그럼 이제 얘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종합지수도 이렇게 나왔죠. 브루라인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구르고 가잖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정확하죠? 브루라인 탁 터치하자마자 눌리고 가고, 종합지수도. 그리고 매지온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블루라인 탁 터치.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블루라인에서 걸렸다가 이제 어제 오버슈팅 나오고 쉬는 모습. 제가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여기서 이거 뚫은 다음에 얘가 못 뚫었으면 눌렸다가 가는 걸 봤을 텐데 어제 200에서는 한 방에 뚫었기 때문에 이건 케미칼이 200에선 지지하고 좀 버티는 걸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서 요 과열이 해소되고 이격도가 해소가 되면 그때 뭐 재매수 하든지 할래요. 그 전에 도망가면 전 안 합니다.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여하에 따라서 눌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최소한 더 상승하는 거는 당분간은 당장 힘들겠다라는 판단에 어제 매도를 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밖에는 뭐 이렇게 바이오 보면은 뭐 엄청 좋지 않았어요. 얘네 보면 막 작살 났잖아요. 그냥 묘상한 애들은 그냥 뭐 어이구 뭐 그냥 5, 6%씩 그냥 후두둑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마냥 좋았던 건 아니다. 오늘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싹싹 당기고 버티다가 반대 반도체가 먼저 빠졌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차익 실효성 물량이 먼저 나온 거예요. 바이오 버텼죠. 또 종합지수도 버텼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먼저 빠졌잖아.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각도 보면은 이렇게 코스닥 그리고 제약바이오 IT인데 이 바이오 같이 나오잖아요. 또 빠질 때는 반도체가 먼저 빠졌는데 반등은 또 같이 나와요. 그리고 바이오가 이어서 2차 랠리 한번 나오고 반도체는 버티기.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반도체가 끝까지 숨죽이다가 바이오가 반등하다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올라야겠다. 이거 물량 넘겨야 되는데 나가면서 머리끄댕이 잡고서 탁 당겼습니다. 반도체를. 마지막에 머리끄댕이 잡고 당겼다. 이거보다 물량 넘기기다. 얼마 전에도 이거 흐름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심하시라. 이런 식으로 물량 넘기기 계속 일어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보면 바이오가 그래도 아직 한참 좀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종합지수로 넘어갔다가 차트 산책을 다시 할 텐데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거 바이오의 공매도 금지 시점 나온 타이밍 봤을 때 얘는 지금 종합지수는 이렇게 있는데 대학바이오도 올라와 있고 IT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도 업종 밑밥 깔기가 나오는 가능성이 있고 이 200일선 이거 그냥 한 번에 못 뚫는다고 했죠. 똑같은 말 씁니다. 예의상 걸렸다가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 조금 하다가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박스권 장세 아니면 더 갔다가 다음 주에 또 눌렸다가 그리고 가는 이런 시장. 이런 거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요만큼 더 올라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눌렸다가 가던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호재가 나가지고 뚫었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가던지 이런 흐름 나올 것 같고 반도체는 여전히 박스권을 좀 전망하고 싶다라는 거 이 시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딱 보여드리면서 걸릴자리 걸렸다 여기 걸릴 자리들 걸렸다 어제 오버슈팅 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아래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이걸 제가 컨트 분석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게 공매도 금지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이 흐름이 한 방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21선 뚫었다가 눌렸다 이렇게 간 게 여기서는 그냥 한 방에 나온 거다. 그리고 이렇게 눌렸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 눌렸죠. 올라왔다가 눌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뚜뚜뚜뚜 올라갑니다. 뚜뚜뚜뚜 올라가는데 제가 보는 구간은 한 여기쯤이다. 200일선 이렇게 있잖아요. 200일선 이렇게 여기서도 200일선 찌그덕찌그덕 걸렸고 여기서도 200일선 찌그덕찌그덕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갭으로 뚫었잖아. 갭으로 뚫었잖아. 여기 딱 붙였죠. 그럼 아마 내일 하루 정도까지 뭐 여기가 아니면 여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지 모르겠어요. 요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당대 한번 뽑는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쿵 하고 다음 주쯤에 쿵 하고 누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 오르더라도 여기라도 당장에 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한번 쿵 눌렀다가 그리고 다시 랠리 초에 그리고 다시 연초 랠리 이런 것 좀 보고 싶다라는 거. 거의 지금 보니까 유사하죠. 제가 이걸 지금 올라갈 때부터 컨트를 잡은 게 아니라 여기부터 컨트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거의 똑같은 차트 아닌가?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 똑같이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밀리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빠진 거 그죠? 아무튼 되게 좀 유사하게 빠지고 있죠. 반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애초에 위에서도 꼭대기부터 떨어진 거 자체도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당기고 이 정고점 위치까지 빠졌다가 해서 정고점 위치까지 이렇게 요거 퀀트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 추종하면서 우리도 대응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갈 길 멉니다. 이제 반 왔어요. 이제 반.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반 왔어요. 이제 반. 요거 오른 것만큼 한 번 더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 2,900 여기까지는 일단 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좀 진하게 눌리지 않을까. 아직 여러분 계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중간중간에 제가 조정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리고 또 쏘고 이런 식으로 이 진한 조정 요런 걸 피하는 거지. 요런 거는 그냥 일부 그냥 살짝 포트 변경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네? 좀 조정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좀 안 오르고 있는 종목 키높이 상 그럼 이 종목으로 넘겨놔야지. 그래서 충격을 좀 덜 먹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고 요런 거 나올 때 이제 현금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이럴 때 현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차트 산책을 한번 쭉 해본다고 하면은 요거쭉 제가 요거 좀 힘듭니다 여러분. 요거쭉 좀 너무 강하게 보면 안 되고 태양광이 오늘도 힘썼는데 전 요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오늘 수소가 좀 힘썼다 이렇게 SPO세,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애들. 근데 요것도 좀 테마성이라 가지고 원전이 좀 가다가 말았고 아침엔 좀 좋았는데 아무래도 정책 드라이버가 좀 덜 걸렸고 의료 미용기 기죠 그나마 괜찮았고 이렇게 위메이드 관련 주중 괜찮았죠. 그리고 반도체가 의외로 좀 괜찮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그래도 근데 좀 확실히 테마성이 좀 있죠. HBSP는 뭐라고 했죠? 보여주기 식이다. 보여주기 물량이다. 이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열이에요. 과열인 게 맞고 이제 코스피 이전 기대감 때문에 포스코 굴주가 좀 셌고 장비주가 아침에 나름 괜찮았거든요. 장비주가 아침에 나름 괜찮았는데 이렇게 좀 일부 종목 빼고는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오늘 당연히 알테오젠이 미친 듯이 간 뭐라고 했죠? 에코프로가 빠진 게 맞습니다. 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의 관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얘네가 수급이 지금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인도 어쨌든 50억 대주주 요건에 걸리게 됐잖아요.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요거 이상 못 들어와요. 슈퍼개미들이. 그러면 일단 수급이 제한이 되는 거겠죠. 대주주 요건 때문에 세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동시에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알테오진이 힘을 쓰면 당연히 에코프로가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종합지수 0.4% 빠졌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쿠션을 다 해줬습니다. 그나마 NF 좀 강세였거든요. 얘네가 오늘 쿠션 다 해줘가지고 효전으로 톡톡히 했다라는 거. 물론 알테오진이 돈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HLB랑 셀티리온 이렇게 버텨준 게 너무 기특하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종목만 올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미국 시장은 보라 시그널이 이렇게 많이 떴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실 구간에 들어간 게 맞다. 다만 얘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붕을 좀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빠질 것 같다. 이 지붕 만드는 동안 우리 시장이 그동안 괴리, 우리 시장이 한 요쯤 있거든요. 요거를 얘네가 빠질 때는 우리는 횡보, 오를 때는 우리 올라가. 또 빠질 때는 우리 요만큼 빠져, 오를 때는 우리 요만큼 빠져. 그러면서 나스닥이 갑자기 쿵 빠질 때 우리도 쿵 빠져. 그러면서 키높이 받쳐. 요런 흐름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 드려봅니다. 뭐 S&P 같은 경우도 노란 시그널이 딱 떴잖아요. 일단 S&P에서 노란 시그널에 나스닥이 보라 시그널 뜨면은 요런 게 조만간 나온다는 뜻이에요. 당장 근데 뭐 보라 노라가 같이 뜬 게 아니잖아요. S&P는 노랑만 뜨고 나스닥에는 보라만 떴거든요. 이러면은 그래도 빠졌다가 한 번은 반등하고 그 다음 죽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반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쿵 누르는 거 나올 수 있다. 이 누르는 강도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지붕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시장의 수급은 어떤지 이런 거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할지, 우리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미국 시장 보면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더 이상 뭐 차트 산책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도 순항 중이고, 셀트리온도 여기서 애초에 블루라인 걸렸으니까 뭐 한번 눌릴만 하잖아요. 여기서 노란 식으로 나왔으니까 가다가 이런 식이죠. 나스닥도 노란 거 나왔으니까 가다가 툭 눌려. 근데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가잖아요. 요런 거 지금 이런 장이에요. 요런 게 나오는 것 뿐이지 다시 간다. 셀트리온만 비교해도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우젠을 다시 한번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면은 한번 다른 차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그냥 갭으로 도망갈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또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얘는 타겟팅을 12에서 13만 원 여기까지는 좀 보고 싶다. 근데 당장에 이거 만약에 상한가 탁 때리면은 한 11만 5천 원 될 것 같거든요. 내일 만약에 진짜 미쳐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가지고 11만 5천 원 갔다가 그 다음날 한 뭐 5에서 10% 뜨면은 대충 한 13만 원 되지 않겠어요? 이때 딱 팔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베타제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초대박 나시기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지금 쫄 거 없어요. 다만 가격적으로 일부 비중을 덜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고서 보라색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까지 뜨면 우리는 일정 부분 대응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 요 정도. 그리고 다음 주도 업종 꼭 생각하시라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은 어제 영상에 이은 확인 영상 정도로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대주주양도세도 나왔고 너무 걱정하는 그런 시장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 요인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고 이제 연말 연휴 같이 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지막 최후에 그것까지 넘기면 24년 초반에는 우리 좀 기대해 보고 싶다. 그다음 미국 시장의 조정은 그래도 의식하면서 우리가 포트를 꾸려가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쫓아가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 팔아서 하단에 있는 구간, 내가 바이오라고 하시면 바이오도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바이오는 이제 한번 눌릴 것 같다. 알파제말 들어보니까 좀 올라가다가 바이오도 한번 내려칠 것 같아. 저항 구간 온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섹터 골라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도체 할 거면 굳이 할 거면 디스플레이, 애플발. 요거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라이브 때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지난주 1일부터 그쪽으로 세팅해 놓으면 좀 나중에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정리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